수도권과 비수도권 등 사회적 거리 두기가 격상되는 가운데 여수 지역 해수욕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지역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에서 29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최근까지 사망자는 없었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낮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특별 재난 지역 지정과 추경 예산 반영을 촉구했습니다. 김승남 국회의원 등 10명의 의원은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 경제에 타격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온라인 홍보를 통한 지역 특산품 판매에 집중하고 있는데 해남군이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정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4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름 휴가 기간이 시작됐고 관광객들의 국내 이동이 본격화될 전망인데요. 관광객 1,500만 도시인 여수에도 상당한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수 지역 해수욕장 9곳이 지난 주말 일제히 문을 열었습니다. 긴장감 속에 방역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수욕장에 서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여수 웅천해수욕장 입구입니다. 여수 지역 해수욕장 9곳 가운데 유일하게 사전 방문 예약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약을 확인하고 체온을 측정한 뒤 소독을 마치면 손목에 파란 표식을 채워줍니다. 웅천해수욕장에는 지난 주말 수천여 명의 인파가 몰렸지만 평일 낮 시간대는 비교적 한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거리 두기 단계가 격상되면서 전국의 관광객들은 비교적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곳을 찾아 피서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밀폐된 공간보다 이렇게 야외든지 이런 데 확대된 데는 그래도 공기가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듣고 이쪽으로 온 거죠, 지금. 아무래도 애기도 있고 하니까 염려가 되죠.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마스크 항상 다 쓰고 다니려고 하고 이제 멀리 떨어져서 거리 두고 다니려고 하고. 전국에 관광객이 몰려들면서 여수시는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여수 지역 관광객 수는 3.3% 늘어난 상황. 외지 관광객을 통한 지역민들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9곳에 안전요원 50여 명을 배치하고 수상안전뿐만 아니라 방역 관리를 전담시켰습니다. 해수욕장 안에서도 2m 거리 두기는 필수. 여수시는 샤워장이나 화장실을 이용할 때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이 해수욕장 주변에 화장실, 그다음에 샤워장, 식당, 카페 등 이렇게 닫힌 공간에서의 개인별 방역 수칙 준수는 필수적인 겁니다. 거리 두기 1단계가 적용되고 있는 여수에 피서객들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철저한 개인 방역 수칙 준수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행정도 이제 세일즈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발로 뛰며 지역을 홍보하고 소득을 올리는 게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특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지역 경제에도 타격이 커지고 또 온라인 홍보를 통한 지역 특산품 판매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네, 해남군이 직영으로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해남미소가 최근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매출 100억 원을 갱신하면서 지자체의 직영 쇼핑몰에 대한 가능성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소식을 송효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07년 처음 문을 연 해남군 온라인 쇼핑몰 해남미소. 위탁으로 시작한 첫 해 매출은 9억 7천만 원으로 선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부터는 적게는 25%에서 많게는 60% 가까이 매출이 하락했습니다. 그러다 2011년부터는 해남군이 직접 운영에 나섰습니다. 말 그대로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한 것. 직영 전환 첫 해인 2011년 6억 9,700만 원을 시작으로 2012년 13억 8,900만 원, 2013년 15억 3,500만 원, 2015년 22억 2,500만 원 등 매년 매출이 수직 상승했습니다. 특히 2019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매출 50억 원대를 넘어서더니 지난해인 2020년에는
2배 이상인 118억 9,8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200억 원을 목표로 기록갱신에 도전 중입니다. 직영 9년 만에 쓴 새로운 역사이기도 합니다. 운영을 직접 운영하다 보니 매출이 상승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요. 이탁이 아니고 직영한다는 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오프라인 매장이 이제 축소가 되고 온라인 매장이 확산화되다 보니 이제 가정에서 직접 이렇게 구매를 해서 집에서 소비하는 문화가 확산되다 보니 온라인 매출 덩달아서 올라가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지자체가 위탁을 통해 쇼핑몰을 운영하는 데 비해 해남군은 해남미소 전담팀을 꾸리고 공무원들이 직접 쇼핑몰을 운영하며 내실 있게 해온 점이 주요했습니다. 상담과 주문, 고객 맞춤형 꾸러미 제작 등 쇼핑몰 운영의 모든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며 최상의 상품만을 판매한다는 인식을 꾸준히 심어왔습니다. 공무원 운영을 통해 절감된 위탁 운영 비용은 입점 수수료를 낮추는 데 환원하면서 농어가 이익을 최대로 창출할 수 있도록 한 점도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학교 급식 등이 중단되며 판로가 막힌 농어가를 돕기 위해 입점 수수료를 6%에서 4%까지 낮췄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온라인 쇼핑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발빠르게 대응한 것. 여기에 모바일 구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새롭게 단장하고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라이브 커머스 업체와 업무 협약을 하는 등 새로운 수요층을 확보해 판로를 확대했습니다. 이제 올해 목표인 200억 원 달성을 위해 해남군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입니다. 소비자가 구입할 때 여러 가지 농산물을 구입했을 때 각각 배송이 되는데 이제 앞으로는 저희들이 각각이 아니고 합보상에서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소비자는 합리적 가격 구매를 하고 농가의 물류비라든지 부담을 좀 경감해 줌으로써 농가 소득 증대를 이룰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외에도 수도권 자치단체와 기관, 단체 등과 연계한 마케팅을 추진하고 해남미소 군수 품질 인증 상품을 발굴해 상품 폭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자체 최초로 연매출 100억 원대를 기록하며 직영 운영 가능성을 보여준 해남미소. 올해는 어떤 기록을 보여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윤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전남 지역에 대한 특별 재난지역 지정과 추경 예산 반영을 촉구했습니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을 비롯해 김원희, 서삼석, 김회재, 윤재갑, 서동용, 소병철, 주철현, 이계호, 신정훈 의원 등 10명의 전남 지역 국회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7월 초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지역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긴급 수해 복구를 위한 2차 추가 경정 예산 편성도 촉구했습니다. 전남 지역에서는 지난 5일부터 5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장흥과 해남, 광양에서 3명이 사망하고 제방 유실과 산사태, 주택과 농경지 침수 등의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전남 국회의원들은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집중적으로 쏟아진 폭우로 인해 농축수산업이 주산업인 전남 지역의 농축수산 기반이 붕괴 직전에 놓였다며 올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전남 남해안 일대를 비롯한 피해 지역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연일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전남 지역에서 29명의 온열 질환자가 응급실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 집계를 보면 여름이 시작된 5월 20일부터 지난 12일까지 전남에서 29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의 온열 질환자 가운데 사망자는 없습니다. 장맛비가 그치고 폭염특보가 발효된 이달 9일부터 나흘 동안에만 7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는데요. 나주의 경우에는 낮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을 기록했고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 역시 전남 모든 지역이 33도 이상으로 올랐습니다. 기상청은 습도가 높아 무더위에 장시간 야외 활동을 하면 온열 질환에 걸리기 쉽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갈수록 인구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광양시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내년부터 둘째, 셋째 자녀 출산 가정에 지급하는 출산 장려금을 확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네, 관련해서 광양시 보건소 통합보건과 강승미 주무관 전화 연결해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광양시 보건소 통합보건과 강승미 주무관입니다. 예,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광양시가 그동안 지급해오던 출산 장려금을 내년부터 확대한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이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출산율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감소, 실업 증가는 혼인, 출산에 대한 위기의식으로 작용하여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광양시는 인구 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저출생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지원금을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전체 출생아의 약 50%를 차지하는 둘째, 셋째 자녀 출산 가정에 대한 지원금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다자녀 출산을 장려하는 동시에 체감도 있는 양육비 지원으로 인구 감소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네, 출산 장려금 지원 내용 중에 어떤 부분들이 확대가 되는 건지 궁금한데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2022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광양시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그동안 첫째, 둘째아 출산 가정에 500만 원, 셋째아 출산 가정에 1,000만 원, 넷째아 이상 출산 가정에 2천만 원을 5년간 지원해온 출산 장려금을 둘째 자녀 출산 가정에는 매년 200만 원씩 5년간 1,000만 원을, 셋째 자녀 출산 가정에는 매년 300만 원씩 5년간 1,50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둘째, 셋째 자녀 출산 가정에 해당되며 자녀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1년 이상 광양시에 거주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출생시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예, 끝으로 주무관님 앞으로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출생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는 경제적 부담에 대한 완화는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광양시는 광양에서 낳은 아이들은 광양시가 키운다는 책임감으로 다양한 출산, 양육 시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 최초로 설립된 광양시 어린이 보육재단은 질병 감염 아동 무료 돌봄 서비스, 발달 장애아 지원, 보육시설 지원 등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광양시 출산 지원 시책의 확대로 많은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 광양시의 저출생 극복에 기여하기를 기대하며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광양이라는 시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욱 책임 있는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광양시 보건소 강승미 주무관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정현복 광양시장이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전남경찰은 13일 정 시장을 소환해 부인과 아들이 소유한 땅에 도로가 생기는 과정에서 사전에 정보를 입수했는지, 친인척 채용 과정에서 특혜는 없었는지 등을 중심으로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시장은 조사에서 혐의 내용을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남경찰은 그동안 정 시장의 가족의 땅에 도로가 개설되고 시장의 측근 자녀 등이 부당하게 채용됐다는 고발장을 접수받고 수사를 벌여온 바 있습니다. 고흥 농민들이 해창만 염수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차량 시위를 벌였습니다. 해창만 염수 피해 대책위원회는 올해 유례 없는 염수 피해로 어린 육묘가 고사하고 300단지 정도를 재이양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며 수확량 감소에 따른 생계 위협을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농민들은 주요 원인이 고흥군의 허술한 물 관리에 있다며 정확한 원인 규명과 피해 보상을 촉구했습니다. 현재 지금 방조제로 누수가 되고 있는 염수라든가 수문이라든가 관리 이런 것들이 바뀌어서 염수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고흥군청이 달라진다 그러면은 아무리 문제가 없을 걸로 봅니다. 이에 대해 고흥군은 현재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한 연구 용역이 진행 중이라며 용역 결과에 따라 배상과 보상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